제가 볼 때 오늘의 큰 뉴스는 퀄컴, 세계적인 그 이동통신의 강자라는 퀄컴이 그동안 특허권을 가지고 막 이런 표현은 좀 못합니다만 특허 갑질을 하다가 한국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을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은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한국의 이동통신사 그 휴대폰 제조업체들하고 그래서 특허권을 남용하고 특허권을 가지고 너무 뭐랄까요 시장 그 우월적인 걸 했다 해서 무려 1조 300억 원,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때린 겁니다. 퀄컴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동통신의 그 표준을 그냥 주도해가고 있는 거죠. 이동통신의 어떤 퀄컴의 기술, 원천 기술 없이는 뭐 삼성이든 LG든 애플이든 거의 뭐 못하는 그런 사정이고, 사실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퀄컴에 대해서 이 과징금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퀄컴에 대해서 과징금 때릴 것 같다 하는 예측 기사도 나왔고요. 특히 한국경제신문에 이거 그동안 우리 일선 기자들이 많이 팔로우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자세한 내용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퀄컴이 이동통신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통신기기 제조업체에다가 과도하게 그 특허권 행사를 했고 사용료를 하라 또 여러 가지 부대 조건과 판매 모든 데서 그걸 오버한 거다. 그래서 공정거래가 아니었다. 특허권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 때렸는데, 퀄컴은 지금 중국에도 그 비슷한 게 지금 제소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 판결이 공정위의 그 결정이 나기 전에 퀄컴은 어떻게 좀 잘해보자, 우리가 그 부담금을 좀 부담할 테니까 좀 잘해보자고 해서 막 그렇게 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도 퀄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게 그냥 넘어가면서 이번에 공정위 결정이 나오니까 퀄컴은 바로 법원에 가서 뭐 행정 재판을 하겠다 해서 불복하고 있고요. 아마도 퀄컴은 트럼프 정부에 가서 뭐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 혹은 뭐 한국 정부가 과도하고 무리한 걸 했다고 텔미시 정부에 가서 울고 불고 해서 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신도 봤는데 한국 공정거래에 한 방 맞음으로 해서 퀄컴은 중국에서 또 한 방 맞을 테고 수익 기반과 회사의 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봅니다. 저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그동안 뭐 잘못한 거, 오버한 것도 많았지만 필요한 조치라면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그동안 끌어왔는데 오히려 약간 늦었던 거 아니냐.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때려가지고 조금 안 그래도 한미 간에 무슨 무역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막 그런 거 있나. 그러나 뭐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잘못됐다면 때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게 뭐 타이밍 재가지고 자잘한 정치적 고려 통상적 고려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잔머리만 쓰는 그런 셈이 되겠죠. 오히려 거꾸로 이걸 미루어 놨다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때리면 그건 뭐야말로 정말 웃기잖아요. 내년 1월 초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정리해보려고 하는 게 차라리 타이밍상으로 차라리 낫다. 뭐 그것까지도 헤아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오늘 뉴스 중에 아침에 일부 신문 지면에 나왔습니다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문형표 이사장, 이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죠. 복지부 전 장관에 물러나 있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하는 문형표 씨가 특검에 구속돼 가는 그 모습, 그거 참 너무 습관심으로 처참 좀 가거든요. 수인의 복, 죄수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한 문형표 씨가 물론 거기서 뭐 잘못이 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요지는 그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 합병권에서 국민연금이 지분을 그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찬성을 했고, 그 찬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에다가 그 문형표 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이제 요지일 텐데, 글쎄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거기 운영본부의 독자적인 그게 국부를 지키고 정당한 주주권이다, 혹은 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해야 될
당연한 거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건데 그걸 엮는 건 아니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종결라 이제 분명히 특검이 잘 밝혀낼 텐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이 앞으로 행사가 정당하게 경제 베이스로 주식 베이스로 그다음 주식회사 베이스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과 걱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권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함부로 결정을 못하거든요. 중요하게 못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부 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뭐의 경우 줄줄이 붙잡혀가 못하면 국민연금의 그 의사 관련된 거는 결국 무슨 그 거창하고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넣는 어떤 거창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 그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할 것이며 그 위원회에 정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원회의 근거의 합당성은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말 그대로 우리 5천만 뭐 가입자는 5천만 안 되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가입하는 건데 전 국민의 의사를 다 모을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과연 국민 저하고 이 우리 김 PD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그 의사를 그 사람들이 다 대변 진정하게 올바르게 대변해 준다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런 오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리고 정치적 그걸로 재단을 하려는 이런 이 거대한 흐름 그리고 특검도 이 부분을 정말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잘못 국민연금 함부로 손대면은 이 국민연금을 하여금 연금사회주의적인 그런 결정 되게 되는데 연금사회주의가 되어버리면 우리 경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크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정도 봐두고 지면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면 특허갑질 미국 퀄컴의 사상 최대 1조 과징금 때린다는 거죠. 공정위 결정에 퀄컴은 소송 제기하겠다 나왔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의결권 행사 외부에 맡기는 세계 유일의 기형적 의사결정 구조가 된다. 노후 삼짓돈인데 국민의 노후 삼짓돈 현재 모은기 545조 원 국민연금이 흔들린답니다. 지금이 545조죠. 앞으로 국민연금은 한 2,000조 넘어서 2,600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는 얘기죠. 정치권이 개입한 위원회가 결정한다. 골치 아픕니다 이거. 기금 운영, 독립, 전문성 전부 다 훼손되고 문영포 이사장 체포되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본부의 업무는 지금 올스톱이 됐다고 합니다. 아베와 오바마 하와이에 간 하와이 진주맨에 찾은 아베 반성은 없었다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창업벤처도 공공조달 참여 길이 열렸다. 21년 만에 실적 제한 규제가 폐지됐다는 얘기입니다. 임정용 한진해운 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조조정의 사령탑이라는 현장 사령탑이었던 금융위원장의 회고입니다. 한진해운 못 살렸다. 벤처 3만 곳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 벤처 매출이 217조 원, 재계 2위 규모로 성장. 벤처는 뭐 많은 게 된 겁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전부 다 벤처기업 출신입니다. 우리 뭐 삼성, 현대는 한때 벤처 아니었나요? 다 벤처가 성장해서 이 중에 대기업이 나오는 거다. 2면 억대 연봉자, 우리 국내에서 억대 연봉자가 60만 명, 1년 새 7만 명이 늘었다. 억대 연봉자를 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 기회는 늘리겠습니다. 셀러리맨 100명 중에 3명은 억대 연봉자다. 이렇게 부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1억 5천만 원만 받으면요. 옛날에 좀 천석군입니다. 이거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돈 몰린 제조 성장률 1위라는 얘기가 있고 신한카드 분석 빅데이터로 발랐더니 달라진 소비 트렌드가 보이더라. 식사 시간대 아닌데도 식당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중저가 의류 자주 사 입고 그러네요. 3면 논란 부른 국민연금 의사결정 시스템 문제가 기업 합병 때 찬반 결정은 원래 국민연금 투자위의 고유 영역이다. 정치의 개입. 여기서 지금 문제가 쭉 왜 내부 투자 문제, 결정 방식 등등에서 문제가 쭉 들어있습니다. 국민연금 함부로 손대 큰일 납니다. 전 이사장, 전광우 금융위원장이었던 국민연금 이사장, 전 이사장의 전광우 씨 얘기는 금리 결정에 국회 검찰이 시비거나 똑같습니다. 금통위가 금리 결정할 때 국회 검찰이 시비 안 가듯이 국민연금도 시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년 만에 조달 규제 전면 개선. 어제 대통령 대행 체제인데도 규제개혁 회의가 열렸죠. 황대행 체제로 규제개혁 회의가 열렸는데 공공조달 시장 최저가 낙찰제 폐지 10원 입찰 사라진다 그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5면 퀄컴의 사상 최대 1조 원의 과징금 때렸다. 특허 독점 끼워 팔기 퀄컴의 우리 공정위가 철퇴를 때렸다. 애플, 인텔도 공정위 편들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퀄컴의 공정위가 때렸는데
애플과 인텔 같은 데도 퀄컴이 갑질했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다. 특허 기업 알겠다는 공정이 편들었다죠. 그러니까 퀄컴은 도망갈 데가 없을 것이다. 퀄컴은 불복했습니다. 불복 소송 걸 거 다 했고 한미 FTA 위배했다는데 요 직전까지는 공정위하고 어떻게 딜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공정위 자신감 찾았다. 다음 타깃은 구글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구글 봐야 되겠네요. 정치면 이거 뭐 한다고 이 사람들 크게 써줬나요? 개혁 보수신당 원내사령탑에게 듣는다. 네요. 주호영 공수처 신설 야당과 공조하겠다. 벌써 야당과 공조하겠다네요. 이종구는 삼성이 개발 개혁 선도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반기문의 사람들 충청 의원들이 가시하겠다. 반기문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고 있다 합니다. 이 반기문 주변에 몰려든 정치권 인사들. 유승민 문재인 당선 때는 안보 불안이다. 민주당 구태연한 색깔 공세이다. 뭐 다 맞는 얘기네요. 정세균 대선 전 개헌 어렵다. 김종인 경제민주화 법안 2월 국회에서 처리해라. 국제면입니다. 해킹 몸살을 앓는 미국 정부 기업 줄줄이 뚫렸다고 하네요. 난리가 있고 이 사이드는 국민의 1.6%만 소득세 내는 인도 이번에 세제개혁 갈 뺐다 했고 중국 IT 기업들 동남아 시장 격돌됐다는 얘기 있고 일면에 나갔던 아베의 진주만 방문도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 성장률 6.2%.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 이 사진 정말 감동 내지는 가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그 고속열차 우리라면 KTX 같은 SR 같은 고속열차 화해호가 상하이에서 쿤밍을 잇는다고 합니다. 쿤밍이라면 중국 내부의 서부에 들어가는 관문인데요. 상하이에서 쿤밍의 곤명이죠. 곤명에서 상해까지 2266km의 고속철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빠른 기차로 가도 20시간이 걸리던 게 8시간 만에 단축됐다 하는 건데 요 지금 요 복장 입은 쿤밍의 원주민들 그 티베트 계통 사람들이 손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한번 가보고 싶죠. 언젠가 중국 가서 그 화해호를 타고 상해와 쿤밍을 8시간 만에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중국은 저렇게 KTX가 달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달리고 있는 약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네요. 중국은 뭐 놀라울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의식도 발전하고 물론 아직도 개선점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이 화요로 다시 보게 되네요. 인도에 소득세 내는 사람이 1.6%밖에 안 된다는 것도 놀랍죠. 우리도 뭐 절반가량은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인도에도 전부 다 면세점 해서 아주 이 세제개혁이 어떻게 될는지 인도식 세제개혁도 그래서 모디노믹스가 어떤 식으로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뭐 외신에서 궁금해지는 게 많네요. 여기까지 합니다.